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무려 557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역대 최고치로 우리나라 수출 주력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에서 엄청난 불균형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균형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폭탄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릴 트럼프의 관세 결정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과 리플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들의 필수 대응 전략, 그리고 관세 발표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세 가지 시나리오까지 모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오늘인 2025년 4월 2일 다가오는 새벽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자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다가오는 새벽 5시입니다. 이 상호 관세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서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 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했던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라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상호주의적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매긴다라면서 우리는 그래도 상대국보다는 더 잘 대해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과 이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서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번 상호 관세 발표는 충격적인 도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을 했으나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으며 무역 대표부 USTR의 이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 NTE에도 이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트럼프 정부가 이 타깃으로 삼은 더티 50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백악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그리고 내일 3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인 자동차 관세 25%까지 고려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이 떨어진 데 이어서 상호 관세까지 가세하면 한국의 주력 산업이 모두 다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로 한국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호 관세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수록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상호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수록 디지털 골드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적용되어서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라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는 지난달 28일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협상 시점을 상호 관세 발표 뒤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호 관세가 협상을 위한 강력한 레버리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상호 관세를 단순히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이제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리플 XRP의 경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관세 얘기하다가 왜 리플 XRP가 나오느냐 하실 수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시면 납득하실 겁니다. 이 국제 송금과 관련된 활용 사례가 많은 XRP가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 필요성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호 관세로 인해서 기존의 국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화된다라면 이 XRP와 같은 국경 간 결제에 특화된 암호화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XRP는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다라면 XRP는 상승세를 탈 수 있지만 규제가 강화된다라면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피할 수는 없겠죠. 이 한국 정부는 이미 대응책 마련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불러서 경제 안보 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고 미국 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이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인 현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맞서야 하는 한국 정부의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호 관세가 예상과 달리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겁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라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상호 관세의 영향력을 수치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557억 달러가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와 자동차 25% 관세가 이미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이며 여기에 상호 관세율 예상 한 20%까지 더해지면 총 관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이 핵심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네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더티 50 국가들이 받게 될 추가 제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며 다섯째, 상호 관세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 기업들의 대응 시간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 상호 관세 발표 시나리오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첫째로 관세율이 예상 20%보다 낮게 책정된다라면 시장 불확실성이 감소하며 이 비트코인과 XRP 모두 단기적으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관세율이 예상대로 이제 20% 수준이라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기대치로 인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발표된다라면 초기에는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인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자산 전반이 하락할 수 있으나 이후 법정화폐에 대비 암호화폐의 매력이 부각되며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반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겉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지리적 위치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 무역이 블록화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느 블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중립적 위치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은 이번 상호 관세를 대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첫째,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둘째,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전략, 세 번째,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 네 번째, 내수 시장 강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다섯 번째, 환율 변동에 대한 해지 전략 수립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한국 기업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은 이번 상호 관세를 대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전략, 세 번째로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 네 번째로는 내수 시장 강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다섯 번째로는 환율 변동에 대한 해지 전략 수립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상호 관세의 영향은 단지 기업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금융 전문가들은 고정 지출 줄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고 이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할 것을 조언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가 또 당연한 겁니다. 또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와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한국 경제는 분명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와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에 자산을 모두 다 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위기에 분명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경제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못하는 자로 나뉘겠죠. 여러분은 이번 상호 관세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대비책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